안녕하세요. 천양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함수에 대한 내용인데요. 함수는 펑션, 그리고 메소드라고도 하는데, 이제 사실상 좀 깊게 들어가면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넣으면 어떤 것을 돌려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함수고요. 메소드의 경우에는 함수는 외부에 별도로 존재하지만 메소드는 이제 클래스라는 것 안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클래스를 앞에서 공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비슷한 개념으로 살짝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제 클래스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합니다. 함수는 함수 이름, 그리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로 끝나게 되는데, 이 괄호 안에는 인수 혹은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린트는 내장 함수가 되겠고요. 파이썬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그런 함수를 의미하죠. 커피를 제조하는 그런 과정을 이미지로 준비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주문을 받죠. 만약에 이제 보통 커피를 주문을 받았다 라고 했을 때 물을 끓이고 물을 준비하고 이제 보통 커피인지 설탕 커피인지 블랙 커피인지 그걸 구분해서 제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커피 주문 받았기 때문에 요렇게 가가지고 제조한 후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잘 만들어서 서빙하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보통 커피인지 설탕 커피인지 블랙 커피인지 어떤 걸 주문 받았는지에 따라서 종류만 달라질 뿐 이 과정은 똑같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 코드의 경우에는 사실 그 공부한 변수 그리고 프린트 구문을 이용해서 if 구문을 사용해서 이 그림 자체를 코드화 시켜 놓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주문을 받죠. 주문을 받아서 input이라는 함수로 주문받아서 만약에 설탕 커피를 받았다. 2번을 쓰겠죠. 2번을 이 입력한 2가 어디에? 커피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프린트 얘가 찍히고요. 그다음에 종이컵을 준비한다 하고 두 번째 과정이 종이컵을 컵을 준비하는 과정이 찍힙니다. 그리고 나서 if 구문이 실행되는데 1과 같으면 보통 커피 얘가 출력이 되고 우리는 2를 입력받았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얘가 출력이 되어지겠죠. 설탕 커피를 단다 라는 게 출력되고요. else 구문은 사실 생략하셔도 돼요. 1, 2, 3 이외에 4 혹은 5 이런 것들을 입력할 경우 아무거나 제조한다 라는 게 찍히는 것인데 커피 자판기를 보게 되면은 버튼이 1번 있고 그 다음에 2번 있고 3번 불필요한 버튼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생략을 해도 됩니다. 저는 else 구문을 생략하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물을 붓고 스푼으로 접고 그 다음에 서빙하는 그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이 아래쪽에 출력 결과와 같이 프린트 되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코드로 if라는 코드로 출력이 되는 그러한 형태인데요. 사실 손님이 5명 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일련의 코드들이 아래쪽까지 이 코드들이 5번 컨트롤 C, V 해가지고 곱하기 5개의 덩어리들이 실행이 돼야 5명한테 주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되면 코드도 너무 길어지고, 그쵸? 비효율적이겠죠? 그러니까 함수라는 걸 만들어서 쓰겠다라는 것인데, 지금과 같이 손님이 3번 연속 들어온다라는 가정하에 얘네들을 이제 똑같은 것을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데,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제조하는 과정이 그냥 커피 자판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을 받고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주문을 받고 컵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물을 준비하고 뭐 3번, 1번이든 블랙 커피든 설탕 커피든 뭐 밀크 커피든 요런 해당하는 커피를 제조한 후에 잘 저어서 손님한테 서빙한 1, 2, 3번에 대한 요 과정이 커피 머신에 다 이제 저장을 시켜두는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놓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DEF 함수를 정의하실 때 디피니션의 약자 DEF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 커피 머신이라는 함수명으로 사용자 지정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매개 변수는 버튼으로 지정을 해놨고요. 요 커피 머신이라는 과정에는 여기까지 1부터 샵 1부터 샵 5까지 커피 제조하는 과정을 커피 머신이라는 이 함수 안에 다 포함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이제 컴파일러가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요. 이런 DF가 붙어 있는 함수는 바로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되고, 아, 이런 함수가 정의되어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하고 바로바로 넘겨요. 이 함수의 경우에는 호출이라는 걸 해야만 실행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할 때마다 호출이라는 걸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함수는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이제 드릴 때 어떤 걸 많이 비유를 하냐면 세탁기를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 헹구고 탈수를 하죠. 세탁기, 빨래를 넣어주면 이 세 과정을 거쳐서 깨끗한 빨래를 내보내줍니다. 이렇게 나한테 주죠. 근데 이제 전원을 키면은 이제 콘센트를 딱 꼽았어요. 콘센트를 꼽자마자 세탁기가 돌아가나요? 그렇진 않죠. 세탁기에 전원을 꽂아도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사실 세탁기는 안 돌아가요. 그렇죠? 뭐 전원을 킨다거나 이런 과정이 없으면 사실 세탁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나 손님 3번 받을래? 라고 했을 때 그러면 while문이나 for문으로 이렇게 3번 돌리면 안 되나요? 뭐 3. 이렇게 해서 3번 돌려도 되잖아요. 근데 for문의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을 때도 그냥 손님이 안 와도 주문을 받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나는 손님이 왔을 때만 주문을 받고 싶은데 손님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주문을 받는 그런 과정들이 실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탁기와 같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전원만 꽂아도 세탁기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전원은 꽂았지만 얘를 눌러야만 실행이 되도록 내가 원할 때 실행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설정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함수를 쓰는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커피를 제조하는 과정이 이렇게 쭉 커피 머신이라는 것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주의하실 부분이 이제 매개 변수를 버튼으로 넣었는데요. 입력한 버튼의 값이 1과 같으면 이 버튼의 값이 2와 같으면 3과 같으면 이라고 해서 매개 변수 이름과 맞춰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매개 변수가 x다 하면은 x는 1 이런 식으로 또 바꿔주셔야 되겠죠. 얘는 뭐가 됐든 맞춰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컴파일러가 프로그램을 실행했을 때 가장 처음 접근하는 것이 이 메인 코드 부분이에요. 함수는 바로 실행 안 되죠. 아, 변수 있구나, 함수 있구나 이렇게 확인만 하고 넘기게 됩니다. 실행하는 부분은 24행 요 부분이죠. 그래서 주문을 받아요. 만약에 뭐 3번으로 주문을 받았어요. 블랙 커피로 받았어요. 그러면 이 3이라는 것은 커피라는 변수에 담기겠죠? 담긴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요? 함수를 호출할 때
3이라는 이 데이터 값이 담긴 변수를 매개 변수로 활용해서 호출을 해야 됩니다. 사실상 3이 이렇게 담겼겠죠? 함수가 호출이 되면 커피 머신이라는 이름의 함수로 올라가서 얘네들이 쭉 실행이 됩니다. 사실상 이 버튼 대신 커피 값이 들어간 것인데 그 커피 값에는 3이라는 값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3이 담긴 요 데이터를 활용해서 if 구문이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버튼이 3이기 때문에 요거 찍히고 얘 찍히고요. 블랙커피 타죠. 그리고 아무거나 뭐 요거는 아니겠네요. 그쵸? 아래쪽에 4번, 5번 찍히고요. 프린트까지 다 끝낸 후에 함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코드가 다 실행된 후에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행이 실행되겠죠. 사실상 우리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이 if 구문만 사용해서 출력했을 때와 결과는 사실상 똑같을 겁니다. 하지만 뭐 3명 왔다 하게 되면 요 3개의 코드만 한 번 더 아래쪽에 복사, 한 명 더 왔다 하게 되면 한 번 더 복사, 이렇게 3줄만 복사 붙여넣기. 요 자체를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계속 끊임없이 손님이 들어온다라는 가정하에 포문이나 또 while문 이렇게 활용하셔도 되고요. 선택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놓은 과정입니다. 아래쪽에는 이제 매개 변수라는 것에 대해 나와 있고요. 네, 반환값이라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 1, 매개 변수 2 이렇게 이번에는 2개의 값을 받은 거예요. 아까는 커피라고 해서 버튼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의 값만 받았잖아요. 근데 주문을 받을 때 1,2 나 보통 커피하고 설탕 커피하고 둘 다 받을래? 라고 한다면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들어가야 돼요. 커피 01, 커피 02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한 명 따로 받고 01 따로 받고 커피 02 해서 또 다른 이 주문을 각각 받아서 함수 호출은 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만들어진 함수의 매개 변수에도 여기에도 버튼 1, 01, 그 다음에 버튼 02 이렇게 해서 만들 때도 매개 변수가 2개여야 됩니다. 개수는 맞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아래쪽에 뭐 코드로 제가 설명을 살짝 해드릴게요. 코드로 설명 그리고 반환값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같이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번 슬라이드에는 플러스라는 이름의 함수가 정의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v1, v2라고 해서 2개의 매개 변수를 받아서 실행이 되는 함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result라고 하는 지역 변수도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이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는 변수의 경우에는 사실상 바깥쪽에서 활용할 수 없어요. 이런 전역 변수처럼 바깥쪽에서 result를 result 어쩌고 이렇게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result라는 지역 변수에는 입력받은 v1과 v2를 더해서 이쪽에다가 다시 이렇게 저장을 해두는데 나 바깥쪽에서 이 결과값 활용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뭐 요 리절트 값을 나는 바깥쪽에서 활용을 하고 싶어. 근데 그냥 못한다고 했잖아요. 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어요. 바깥쪽에 리턴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깥쪽 메인 코드 부분에 던져줘야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다시 말해 이 리턴으로 돌려주지 않으면 바깥쪽에 던져주지 않으면 얘는 요 안에서밖에 못 쓰거든요. 근데 나는 밖에서 메인 코드에서 뭐 예를 들어 지금 여기에서 함수 호출 어떻게 했죠? 플러스 요거 함수 호출했는데 100, 200 이렇게 매개 변수 2개니까 2개짜리로 함수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v1 자리에는 100이 v2 자리에는 200이라는 값이 대입이 돼서
돌아가겠죠. 더한 값이 이쪽에 저장이 되겠죠. 근데 나 이 값에 바깥쪽에서 활용하고 싶어요, 리절트를. 그래서 return이라는 걸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프린트하기 위한 리절트 활용인데요. 나 뭐 이 리절트 값에 곱하기 0.1을 하는 값을 활용하고 싶다. 이런 것을 사용하려면 return으로 바깥쪽에 이렇게 던져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당하는 함수 그리고 매개 변수 지금 2개짜리로 다시 설명해 드렸습니다. 괜찮으시죠? 만약에 우리 위에서는 리턴 없었는데요. 그쵸? 없었어요. 예. 이것도요, 리턴도요. 여기에서 출력값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리절트 값이 요 값 자체가 300이잖아요. 300이라는 결과값을 요쪽에 담아서 프린트를 하는, 이렇게 프린트가 결과값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하고 싶은데 나는 출력하는 것까지 여기에다가 함수에다가 넣고 싶다 해서 뭐 프린트 요 구문이 요쪽에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리턴은 필요 없어요. 여기서 프린트하고 함수가 끝나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쓸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리턴이 필요 없습니다. 네. 지금은 메인 코드에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요 결과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리턴으로 반환값을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당하는 함수 그리고 매개 변수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뭐 300까지 받는 뭐 3개 값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도 v3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도 v3까지 더하는 어떠한 함수의 변화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 이야기해 드렸고요. 리턴까지 같이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지금은 매개 변수 3개죠. 3개입니다. 왜냐하면 값을 더하고 이 2개의 값을 뺄 건지 더할 건지 나눌 것인지 곱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if 구문으로 이렇게 정의해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개는 숫자, 마지막엔 기호를 입력받아서 실행되도록 플러스를 누르면 더하고 마이너스 기호를 받으면 빼고 곱하기 기호를 입력하면 곱하고 나누기는 나눠주는 그리고 리절트 값을 리턴 값으로 반환하네요. 여기서 뭔가 출력을 할 것인가 봅니다. 아래쪽에서 뭐 출력하네요. 하고 있네요. 이렇게 계산기도 활용할 수 있다. 매개 변수 공부하실 분들은 꼭 한 번씩 코드를 직접 짜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선 지역 변수, 전역 변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함수 안에서 이렇게 정의된 거는 지역 변수라고 했어요. 바깥쪽에서 못 씁니다. 바깥쪽에 이렇게 메인 코드라든지 함수와 같이 정의되어 있는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에 정의되어 있는 얘네들을 전역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 전역 변수는 함수 어딘가에서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는 지역 변수는 바깥쪽이나 다른 함수에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뭐 생존 범위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런 것들이 전역 변수고 이 함수 안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지역 변수다. 그림으로 다시 한번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는 뭡니까? 전역 변수로 a라는 변수도 정의되어 있고 펑션 1이라는 이름의 함수에도 지금 변수가 정의되어 있어요. 지역 변수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얘는 요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요. 얘는 어디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펑크 1을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함수 1을 호출하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얘가 실행이 되면서 전역 변수 A 프린트하게 되면 요 A 출력하면 뭐가 출력된다고요? 이 지역 변수가 이쪽에 출력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펑크2 출력하게 되면 펑크2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호출이 되면서 펑크2에서 A 값 여기에는 펑크2에는 A라는 지역 변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출력된다고요? 전역 변수 A가 출력됩니다. 그래서 20이라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 보여드렸는데 이 파이썬에서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글로벌이라는 예약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안에서 A는 전역 변수예요. 그래서 글로벌이라는 예약어를 쓰게 되면 이 A는 전역 변수로 바뀌게 됩니다. A가 보이시죠? A 보이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원래 전역 변수잖아요. 전역 변수인데 글로벌하고 A 입력한 후에 A 이퀄 10을 썼습니다. 괜찮으시죠? 얘를 이제 출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호출했을 때 얘를 출력했을 때 원래는 요 바깥쪽에 A라는 것이 20이었는데 이 글로벌을 썼기 때문에 전역 변수 A를 활용해서 출력이 10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글로벌이라는 것으로 전역 변수를 활용하는 형태로 펑션 펑크1에서 이제 전역 변수가 20에서 10으로 바뀐 상태거든요. 20에서 10으로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펑크2 돌아와서 펑크2를 이제 호출을 하게 되면 출력했을 때 A라는 변수를 출력했을 때 10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경한 것은 지역 변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역 변수를 활용하겠다. 글로벌이란 예약어를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약어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뭐 반환값 이런 것들 위에서 설명해드렸던 반환값에 대한 내용들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으로 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반환값이 없는 함수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냥 프린트 구문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들은 반환값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출력하고 끝나는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절트에 100을 써서 이 값을 어딘가에서 활용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retur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바깥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던져주셔야 됩니다. 메인 코드나 다른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값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코드부터 보여드릴게요. 펑크 1을 호출했네요. 펑크 1을 호출하면 펑크 1로 들어가서 리졸트 100에 리턴 리졸트 100이죠? 요걸 리턴했어요.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값 자체는 100인데 활용하기 위해서 합이라는 변수에 담아놨어요. 담아놓고 프린트로 합을 출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펑크2가 호출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얘만 출력되고 끝나겠죠. 괜찮죠? 그래서 그냥 뭐 출력으로 끝나거나 뭔가 활용하지 않고 함수 안에서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리턴 값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반환 값이 여러 개인 그러한 형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환 값이 여러 개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리스트를 활용합니다. 그래서 반환되는 이 데이터를 리스트에 하나씩 이렇게 추가해서 한꺼번에 리턴할 수 있겠죠. 리스트를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여러 개의 반환값이지만 하나의 변수를 리턴하는 형태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 뭐 패스라는 예약어, 앞쪽에 우리 if 구문 이용하실 때 패스 예약어 쓰시면 함수 저기는 해놨는데
아직 뭐 이 함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할 때는 패스로 지정을 해 주시면 오류 발생 없이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잘 가동을 한다라는 것이겠죠. 아래쪽에 매개 변수 전달하는 것, 뭐 2개일 때, 뭐 3개일 때, 그러면은 뭐 3개 활용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고요. 뭐 3개로 지정되어 있으면 매개 변수도 3개, 2개로 정의되어 있으면 2개짜리로 담아서 호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개수가 다를 수도 있잖아요. 개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지금의 경우에는 para 언더바 func라는 함수를 정의해 놨습니다. 근데 얘를 호출했는데 v1, v2, v3네요. 매개 변수가 3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개짜리로 호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은 2개짜리로 호출했거든요. 그래도 오류는 안 나요. equal 0, equal 0이라는 것을 설정하게 되면 입력하지 않은 요 3번째 값이 디폴트가 0이 됩니다. 그래서 10, V1에는 10, V2에는 20, 그리고 V3은 0으로 해서 얘네들이 더해서 리절트로 리턴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반환값 매개 변수에 대한 내용 쭉 보여드렸고요. 아래쪽에 프로그램 1 완성에 대한 학습인데 얘는 사실상 로또 프로그램이에요. 로또 번호 추첨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코드입니다.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했고요. get number라는 이름의 함수를 하나 정의해 놨어요. 이 get number에는 리턴으로 랜덤이라는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는 랜드레인지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1부터 45까지의 뭐 로또가 1부터 45의 숫자 중에 6개 뽑는 거니까 랜드레인지는 1부터 입력한 처음과 끝과 마이너스 1만큼이죠. 임의의 정수를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함수가 뭐 7이 랜덤으로 뽑혀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리턴이 되겠죠. 리턴 바깥쪽에 활용하기 위해서 로또라는 이름의 빈 리스트 만들었고요. num이라는 것은 0으로 초기화해 놨습니다. 이 num에는 추천된 이 get number에서 추천된 이 숫자가 이쪽에 우선 담겨서 한 리스트에 어펜드 되도록 숫자 하나씩 어펜드 되도록 할 것입니다. while문을 사용했고요. 무한 반복했어요. 첫 번째가 get number라고 해서 바로 함수를 호출했습니다. 7이라는 값을 뽑았어요. 7이라는 값이 랜덤으로 뽑혔어요. 그러면 num 값에 담기겠죠. num 값이 7이 됐습니다. 근데 로또는 중복값이 있을 수 있나요?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if라는 것으로 로또 이 리스트에 7이 있는지 7 넣으면 7입니다. 이 7의 개수를 세워주잖아요. 7의 개수가 0이면 리스트에 있는지 없는지 체크합니다. 0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카운트가 0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7을 어펜드 해주겠다. 어디에? 로또라는 리스트에 어펜드 되어집니다. 그래서 7이 어펜드 되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길이는 어떻게 돼요? 근데 만약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 이렇게 카운트 했는데 7이 있어. 1이야. 그러면 다시 뽑겠죠. 다시 뽑습니다. 길이가 뭐 사실상 이 아래쪽에 if 구문이 실행이 되겠지만 길이가 로또 번호 6개까지 추첨하잖아요. 길이가 6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다시 말해
7개가 딱 뽑히는 순간, 숫자의 길이가 7인 순간 브레이크문 만나서 와일문 빠져나와 버립니다. 괜찮으시죠? 그래서 뭐 다시 뽑아야 되니까 6개 이하니까 다시 와일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또 하나를 뽑겠죠. 랜덤하게 하나 뽑았어요. 만약에 10이 뽑혔어요. 10이 뽑혀서 넘에 10이 들어가고 또 이 리스트에 10이 있는지 찾아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로또라는 리스트에 어펜드 한다. 10이라는 값을. 그러면 7 뒤에 컴마 10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하나 추가됩니다. 데이터가 하나 추가됩니다. 그쵸? 추가되고 그 다음에 길이를 보는 거예요. 6자리보다 작은지 같은지 큰지 이렇게 보고 짧으면 다시 와일문으로 돌아가죠. 또 하나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개가 다 뽑혔어요. 뽑히면 작은 수에서 큰 수 순으로 소트하고 그리고 폼문 이용해서 6번 반복해서 지금과 같이 I 0번 인덱스죠. 0번 인덱스 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7번, 10번, 15번, 17번, 뭐 20번, 뭐 30번 이 둘레 6개가 추첨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보게 되면 얘가 0번 인덱스 1번, 2번, 3번, 4번, 5번일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0번부터 시작하죠. 6번 반복이 돼요. 0에서 5번까지.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되는데 이 i는 첫 번째 돌아갈 때 그거 프린트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프린트 하는데 출력을 하는데 첫 번째는 0번 인덱스에 7이 출력이 되겠고요. 이렇게 7이 출력이 되겠고 또다시 돌아가면 1번 인덱스 10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돌아가면 2번 인덱스 15가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6번 반복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해주겠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것들은 이 코드는 직접 코드를 짜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눈으로 보시면 절대 이해 못하실 겁니다. 오류 나면 나는 대로 활용을 꼭 해보셨으면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학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쪽에는 모듈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같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함수들끼리 모아놓은 걸 모듈이라고 합니다. 파일 형태로 묶어서 사용을 하고요. 사실상 우리가 사용했던 이 임포트 어쩌고 했던 것들 다 모듈이거든요. 해당하는 모듈 안에 뭐 랜덤이라는 이름의 모듈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랜드레인지라는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 또 다른 함수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함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얘네들을 묶어서 랜덤이라는 모듈 이러한 이름으로 묶어 놓은 겁니다.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하고 똑같이 함수 선언을 해놓고 호출해서 쓰게 됩니다. 이런 모듈이 하나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모듈이 만들어져 있어요. 펑크1, 펑크2, 펑크3 이렇게 함수가 선언되어 있고 모듈 1에 그러면 import 모듈 1이라고 해서 모듈의 이름을 임포트해서 불러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호출해서 사용을 했었죠. 라이브러리 우리 파이썬에서는 모듈 1.func1, 모듈 1.func2 이런 식으로 점이라는 구분자로 활용을 해서 쓰는 형태로 사용을 했었고요. 일반적으로는 지금과 같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모듈이다. 모듈은 import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수,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이라는 것까지 같이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